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의 첫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증시전략센터를 조금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라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소개될지 박미라 아나운서에게 들어보시죠.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주식과 좋지 않은 주식을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일반 개미 투자자분들에게는 이렇게 구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 미라가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께 피해야 할 나쁜 주식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치가 검증되지 않은 기업은 피하자.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 주변 분들로부터 유망 업종과 그 대표주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식 초보자일수록 이런 말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 주력 분야가 무엇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 중에서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결국 기업의 가치가 검증되지 않는 종목에는 투자하지 마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제2의 땡땡땡 기업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보통 큰 대형주에 이어서 제2의 뭐뭐뭐 기업이다라는 수식어가 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 강하다 보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산 주식들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속삭이는 주식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또 내가 아는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 회사에 투자해봐 대박 날 거야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상하게도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일수록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 정말 기본적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자, 피터 린치가 강조하는 성공적인 투자 방법은 자신이 선택한 종목을 꾸준히 연구하고 살펴본 후에 신중하게 투자하라는 겁니다. 모든 투자 고수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라면 일반 투자자분들도 참고하시면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미래 투자 팁 순서에는요, 오마이 현인 워런 버핏에 대해서 3회에 걸쳐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신화 인터텍, 에스테파마 등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스타 Q&A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먼슬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이어 2부에서도 비숍님 그리고 정명훈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먼슬리 종목 배틀 규칙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좀 전에 했던 위클리 종목 배틀이 한 주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거라면 먼슬리 종목 배틀은 한 달간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오늘 매수가 결정이 되고요. 한 달 뒤 전문가가 출연하시기 전날까지 종가 기준으로 배틀을 펼치게 될 텐데요. 중기 배틀이니만큼 관심 갖고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잘 메모해 두셨다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을 채택하셨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비숍님께서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에 선택한 종목은 SK텔레콤이고요. 정명훈 과장님은 SM을 택하셨습니다. 대형 우량주, 통신 대형주죠. SK텔레콤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네, SK텔레콤은 오늘은 좀 눌려 있습니다. 17만 1,000원에 매수가를 결정하겠고요. SM 보겠습니다. 최근 6거래일간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정이 좀 나옵니다. 21,250원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조금 나오던데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또 매수를 할 시점인가요, 비숍님? 네, SK텔레콤은 그동안 매수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굉장히 건드려서는 안 되는 종목이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시장 그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좀 얘기를 많이 했고 들었었습니다. 코스피가 막히니까 코스닥이 대체 효과로 올라간다라든가 또 소외됐던 종목들이 올라간다 이런 부분의 공통적인 특성이 소외 돼 있거나 답답해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본다면 대형 주도주 부분에도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뭐 여러 가지로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핸드폰이라는 시장의 세대 교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미 한 400만 대가량 팔렸다고 하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만들어내는 문화 속성상 이제는 뭐 스마트폰을 안 가지면 나중에 왕따 당하는 분위기까지 가게 될 것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SK텔레콤이라든가 KT라든가
시장이라는 부분의 평가가 하나도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소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젠 충분히 소외가 받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대비할 때 이제서부터는 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 그런 부분이 아예 바닥서부터 올라가는 흐름은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올라가면 되돌림으로 다시 꺾어지게 마련입니다. 현재 그 두 번째 꺾어짐 이후에 이제 다시 돌리는 그런 흐름을 받으십사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뭐 17만 얼마대로 매수가격이 잡혔습니다만 오늘 음봉의 양상으로 볼 때는 17만 아래쪽에 여기서도 느긋하게 매집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보고요. 여기서 매수를 하시게 될 경우에 16만 5천 원 정도 손절가격을 지정하시고 목표가격은 위쪽에 19만 원 정도 잡고 접근하신다면 시기적으로는 이제 통신주 건들 때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예, SK텔레콤 살 시기를 주지 않았었는데 최근의 조정이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매수한 가격은 17만 1,000원이었고요. 현재는 17만 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영훈 과장님의 SM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금년도 4월 6,000원대던 주가가 현재는 3배 이상 뛰어오른 2만 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소녀시대가 곧 또 새 앨범을 낸다고 하는데요. 위클리 종목이 아니라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에 들고 나오셨다면 한 달 동안 수익이 더 많이 날 것이다라는 생각이시겠죠.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영훈 과장님. 예. 일단 SM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기관들이 과연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을 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해답을 주는 게 SM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SM이 속하고 있는 그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 갤럭시 탭이라든지 하는 그런 여러 디지털 기기들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원천 콘텐츠 공급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예측이 전혀 안 됐었는데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형 가수들을 6개 그룹 이상 보유를 함으로써 연중 그 실적이 예측치가 가능하게 된 그런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이 한 달 뒤 아니면은 그 3달 뒤에 기업에 대한 실적이 예측을 가능하고 그 실적에 맞춰가지고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주가를 3만 원대 되는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로다가는 올해 예상되는 EPS에 내년에 획득 가능한 EPS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약 50% 정도 증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인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들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중에서도 유일하게 그 기관들이 안심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SM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일본 내에서 이제 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것도 반짝 인기가 아니냐라는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일본 내 그 미디어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따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일본 내에서 이제 미디어에 대한 어떤 그 열풍들이 한 3년 주기로다가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를 원년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2011년까지는 이 한국 아이돌 가수들의 열풍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실적이 호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이 가능하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신고가를 갱신을 하다가 윗꼬리를 맞고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5일선을 타고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있는 고점 19,000원대를 3일 전에 벗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벗겼던 고점 19,000원에서 2만원대는 새로운 지지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 매수를 하신다라기보다는 5일선 부분에서 아니면 2만 원 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고서 지켜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4분기뿐만이 아니라 내년 실적까지 향상이 될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 초반까지도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 비숍님의 SK텔레콤 그리고 정영훈 과장님의 SM 그 결과는 4주 뒤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함께 따라하신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 방송 중에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셨을 텐데 잘 적어두셨다가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내주셔야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LG화학이 오랜만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2443님께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32만 500원에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외국인 매수가 6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은 9월 초였죠. 36만 원까지 고점을 높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조정을 받아왔었는데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에 비교적 부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데 앞으로 LG화학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비서님의 의견을 여쭐게요. 네, LG화학은 뭐 현재 시장의 어떤 주도주, 대형주들이 상당히 좀 힘이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이것도 역시 중국을 뒷백으로 깔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녁 방송에서 뭐 강의를 하면서 추세 강의를 하면서 추천을 월요일날 드렸고요. 32만 원에 아마 그 추천한 가격대에 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다음 흐름 자체는 지금 목표가는 50만 원으로 그때 말씀드렸고 현재도 5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윗부분에 전고점인 36만 원대라는 게 저항선입니다. 이 부분쯤 가면 일정 부분 절반쯤 매도를 하셨다가요. 시장 여건이 녹록치 않으니까 절반쯤 매도하시고 다시 내려오면 32만 원에서 33만 원 사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해주실 전략을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행동을 해주신다면 동사의 패턴은 36만 원을 넘어서요. 꾸준히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시장이 밀린다 해도 주도주 중에 몇 개는 살아있기 마련이고요. 그중에 핵심적인 게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상징성을 띠고 있는 우리 LG화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가장 큰 이유로는 차트를 좀 보시면 주봉상 끊임없이 추세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물 부담이라는 게 상당히 적기 때문에 윗부분에 36만 원 넘어가면 한 50만 원대까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걸리는 시간은 3, 4개월쯤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LG화학 상담 받아봤습니다. 길게 본다면 50만 원까지도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비숍님의 의견이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MS 오토텍입니다. 9919님께서 사셨고요. 매수한 가격대가 6,700원,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MS 오토텍 이름만 들어도 자동차 부품주라는 것 알 수 있을 텐데요. 지난 8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2배 이상 뛰면서 출발했다가 이틀 동안 하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고요. 종목을 사고 싶어서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매수를 했는데도 주가가 더 빠져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은지 상담 요청합니다라고 문자에 남기셨는데요. 이 MS 오토텍은 정영우 과장님께 좀 연결 드릴게요. 예.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 신규 상장 종목이면서 지금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하고 비슷한 종목들로다가는 성우 하이텍, 세원전공, 일직테크 같은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차체 바닥이라든지 도어라든지 아니면은 루프 후드 같은 그런 자동차 부품을 생산을 하면서 현대차가 이제 인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브라질 시장에 공장을 만들 때 같이 따라가가지고 공장을 만들면서 현대차 쪽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신규 상장된 MS 오토텍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에 상장이 돼가지고서 오래 있는 성우 하이텍을 살 것이냐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새로 상장된 그런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그 기존에 상장돼 있는 그런 종목들의 또 매수세가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MS 오토텍 자체가 그 매출이 한 800억 정도에 순이익이 한 30억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기관이라든지 그 실적이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적은 그런 업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관심을 가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점점 그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비중이 한 20% 정도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이 회사 자체로다가 투자를 하는 게 자동차 부품 업종에다 투자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MS 오토텍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요거를 그 기존에 그 종목보다 뭐 SA라든지 평화종목 같은 기관 투자가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다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이 회사의 장기 성장성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적으로 좀 답답한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지만은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좀 속도를 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은 신화인터텍인데요. 3610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요? 매수 시점이 알고 싶습니다. 문자에 남기셨는데요. 비숍님, 네, 사도 될 만한 시점일까요? 네, 신화인터텍은 이제 백라이트 유니트에 쓰이는 그 BLU라고 말하는 건데 고위도 광학 필름을 생산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실적 자체가 2분기부터 좀 좋지 않고요. 뚜렷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가의 제품을 국산으로 대체한다. 3M이 만들던 거를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아직 실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쭉 빠졌습니다.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위로 올라가서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 흐름을 볼 수 있는 부분이 13,000원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간 흐름 자체가 차트를 보시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본다면 13,000원까지 목표를 잡고 간다면 한 10% 남짓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셔서 그걸 먹고 나오시는 그것은 뭐 하신다고 그러면 말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시고 묻어놓고 할 거면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신화인터텍 봤고요. 자, 이번에는 현대그린푸드가 또 들어와 있는데요. 상담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를 매수하신 분은 1533님이시고요. 매입한 가격이 1,600원, 비중은 25%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 손절가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하고 투자자산 비중이 한 9천억 원 정도 될 정도로다가 그 시가총액에 비해서 그런 현금성 자산하고 투자 자산 비중이 많은데요. 이 회사가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재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그린푸드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들이 배당이라든지 아니면은 투자자들을 위해서 쓰일 확률이 상당히 적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달 들어가지고서 그 종합주가지수하고 더불어서 조금씩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1,600원은 그렇게 높은 가격에 사신 부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뭐 단기간에 급등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지만은 이 현대그린푸드가 좀 꾸준하게 뭐 안정적으로 다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뭐 내년까지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중은 늘리지 마시고 지금 현재 가져간 있는 비중을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을 유지를 하면서 연말까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 라인으로 다 볼 수 있는 것들은 9,800원 선을 지지를 하느냐 이 여부를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매수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가격대도 10,000원대 아래에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큰 비중을 안 실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에스텍 파마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의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3327님 역시 에스텍 파마를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고 싶은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비숍님. 네. 예. 이 에스텍 파마도 어제 저녁 방송에서 추천이 나갔던 종목이고요. 예. 오늘 지금 사라고 한 가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매수하셔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현재 패턴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지금 절반만 사시고요. 윗부분에 3,800원에서 4,000원 사이가 설명드린 대로 굉장히 두꺼운 저항선을 유지하고 있는 양상인데 그 부분을 뚫는 액션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잡을 적에는 위로 완전히 넘은 다음에 사도 되고요. 혹시 뭐 흔들림에 약하신 분이라면 3,900원 넘고 안착 시도로 다시 떨어질 때 사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 반 사시고 흔들림 이용해서 반 좀 더 태워 놓으신다면 현재 패턴으로는 위로 뚫는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비숍님의 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비숍님 출연하신 거 보고 문자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살펴봤고 이번에는 한솔 LCD를 보겠습니다. 한솔 LCD를 문의하신 분은 4944님이신데요. 한솔 LCD 종목 상담 부탁합니다. 매수하신 가격이나 비중은 없으시고요. 오늘 장에서 한솔 LCD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네요. 1.5% 오르고 있습니다. 정영훈 과장님. 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솔 LCD라고 해가지고서 이게 LCD 관련된 업종이긴 했지만은 지금 현재 태양광하고 LED 관련 신소재 회사로다가 지금
변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달 이후의 상승은 지금 현재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보다는 태양광이라든지 신소재에 대한 그런 신규 산업 진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만 원대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모습들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6만 원 정도를 지지로 삼아가지고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이런 추세는 연말까지 좀 당분간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새로 진출하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한솔 LCD에서 제시하는 대로다가 진행이 되느냐, 진행 상황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고가된 종목들은 단기간에 출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가에서 따라잡으시는 것보다는 적어도 5일선이나 11선에 좀 조정을 보일 때 보이시면은 이제 엊그저께 정도 음봉이 나올 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홀딩하시는 그런 전략 괜찮으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는 한 2, 3일 정도 기다리셨다가 약간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STX 조선해양을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사신 분은 4646님이시고요. 매수한 가격대가 19,800원, 비중은 50%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포항에서 여성규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시죠? 일단 비중이 많으셔서 걱정이실 것 같은데 얼마나 차익을 보고 나오면 좋을까요, 비숍님? 네, 예. 차익이 많이 나셨다가 지금 쭉쭉 빠지니까 10%로 줄었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조선주는 최근에 기관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집을 해서 끌어올리면서 올라가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가면은 한번 조정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어느 정도가 어디까지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봉 잠깐 보시면 이전에 고점이나 저점으로 형성된 부분이 명확히 보이시는데요. 그게 2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25,000원은 당장은 쉬 뚫기는 어려운 지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봉으로 환산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25,000원 뚫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조정받고요. 현재는 바로 이전 고점인 22,000원대 지지를 득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자, 19,800원에 사시고 수익이 많이 났다가 줄어들고 있는데 현재 22,000원을 오늘은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 아래로 조금만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다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빠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따라서요, 현재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그중에 30% 정도를요, 22,000원을 깨지게 되면 일단 수익 실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2만원 살짝 아래쪽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가게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위에 25,000원을 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패턴을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나는 중기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갈래. 그렇게 하셔도 흔들림이 있고 나서는 올라가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매수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4조 오양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9517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4조 오양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고요. 앞으로 조류 독감이 오면 괜찮을까 싶어서 문의를 하셨다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자, 정영훈 과장님, 4조 오양을 이런 이유로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조류 독감이 이번 금년에도 올지 모르겠습니다. 겨울만 되면은 이제 조류 독감에 대한 내용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얼마 전에서도 이제 우리 국내는 아니었지만 해외에서 이제 조류 독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이제 테마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4조 오양 자체보다는 이제 남양유업으로 대변이 되는 이제 자산 가치주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은 그런 기업들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4조 그룹에 속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그런 시장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9월달 후반경에 상당히 상승을 해가지고서 지금 박스권을 이루고 있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조 오양 자체로다가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은 그런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트 모양을 보시고서 이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일 변동에 좀 휘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점으로 잡으실 거는 한 15,000원 선을 손절 가격으로 잡으시고서 16,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매수를 하시고서 지켜보시면은 말 그대로다가 이제 12월 달 경에 조류 독감이 아니라 이제 회사 기업을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다시 알아준다라고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지켜보시는 전략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인프라웨어가 들어와 있는데요. 종목 상담 요청합니다라고 남기셨습니다. 4644님, 이 종목은 좀 짧게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바닥권에서 뜨고 있는 게 뭐 그럴싸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시겠습니다. 물려 있는지 아니면 매수를 방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패턴을 분해해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거래 터지면서 모양을 만들고 옆으로 쭉 끌고 갔다가 아래로 이제 피크를 아래로 역피크를 만들고요.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이제부터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어느 상태인지 몰라서 손절은 못 정해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목표 가액은 15,000원 정도까지 이상급 등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패턴이 인프라웨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로 치고 올라간다면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부 시간 스타 Q&A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 그리고 이트레이드 증권의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어지는 3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013-3366-0111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들어온 순서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